우주론적 침묵의 심연과 거대한 필터의 그림자. 가장 소름 끼치는 발견은 외계의 생명체를 발견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바로 그 발견이 전혀 없다는 사실 그 자체일 수 있다. 우주의 광대함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쉽게 초월하는 수준이며 이 무한에 가까운 공간 속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은 단순한 통계적 이변을 넘어선 어쩌면 우리 운명의 서곡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까지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언론에만 대략 2조 개의 은하가 존재하며 각 은하가 평균적으로 1000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다는 추정은 생명체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확률적 기대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우리 은하수인 내에만 해도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영역 헤비터벨 존 내에 존재하는 지구형 행성의 수가 400억 개를 초과한다는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데이터 분석 결과는 만약 지적 생명체의 탄생이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우주는 이미 수많은 문명의 신호로 가득 차 있어야 마땅하다는 강력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확률적 기대와 관측된 현실 사이의 극단적인 괴리를 정량화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드레이크 방정식 드레이크 이퀘이션을 활용해왔다. 이 방정식은 항성 형성률, 행성 존재 비율, 생명체가 발생 가능한 행성의 비율, 생명체가 실제로 진화할 확률, 지적 생명체로 발전할 확률, 그리고 그러한 문명이 탐지 가능한 신호를 방출하는 기간 등을 변수로 설정하여 우리 은하 내에 존재할 수 있는 통신 가능한 외계 문명의 수를 추정한다. 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값들을 대입하더라도 드레이크 방정식의 결과는 결코 0이 될 수 없으며 우리 은하 내에 최소한 수천 개에서 수백만 개의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현실은 칠흑같이 어둡고 수십 년간의 적극적인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 세티서치4 엑스트러터레스트리엘 인텔리전스들이 수집한 데이터는 단 하나의 명확한 인공 신호조차 포착하지 못했다. 펜지아 프로젝트 피닉스나 브레이크스루 리슨, 브레이크스루 리선과 같은 최신 프로젝트들이 쏟아내는 방대한 전파 스펙트럼 데이터 속에서 우리는 고요함만을 발견할 뿐이다. 이러한 모순은 생명체 자체가 희귀하다는 가설을 넘어선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즉, 생명체의 출현은 비교적 흔할지라도 별들 사이로 문명이 퍼져나가기 전에 어떤 종류의 장벽,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허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위 거대한 필터, 그레이 필터라는 개념의 핵심이다. 이 필터는 우주 생명체의 진화 경로상에 존재하는 일종의 병목 현상으로 너무나도 높은 확률로 생명체나 문명을 소멸시키거나 혹은 그 존재 자체를 미약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우리는 마치 칠흑 같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과 같다. 등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항해할 만한 바다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등대에 도달하기 전에 모든 선박이 침몰했다는 더 끔찍한 가능성을 암시한다. 거대한 필터는 진화의 사다리 중 어느 단계에나 숨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필터가 우리 뒤에 있다는 것이다. 즉, 생명의 탄생 자체가 경이로운 우연의 산물일 수 있다. 아비오제네시스, 에이바이오제너시스, 즉 무생물로부터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은 화학적 관점에서 엄청난 복잡성을 요구한다.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탄생한 시점은 지구가 형성된 후 비교적 이른 시기인 약 39억 년 전으로 추정되지만 이 과정에 필요한 정확한 조건, 예를 들어 특정 온도 범위, 물의 존재, 유기분자의 자기 조립 능력,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진 분자 RNA 또는 DNA의 출현은 단 한 번의 성공 사례만으로는 그 확률을 가늠하기 어렵다. 레니 A. 조이아드 레이니 A. 사스텍 같은 학자들은 원시 수프 프라이모어디엘 수프에서 최초의 자기 복제체가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이론적 복잡성을 강조하며 이것이 우주적 스케일에서 거의 일어나기 힘든 사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이 단일 단계, 즉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과정 자체가 필터라면 우리는 이미 그 끔찍한 관문을 통과한 극소수의 승자일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생명의 진화 과정, 특히 단세포에서 다세포 생물로의 비약이 극도로 어렵다는 것이다. 지구 역사상 약 30억 년 동안 생명체는 거의 단세포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캠브리언 익스플로전이라는 사건은 약 5억 4천만 년 전에 뚜렷하고 복잡한 동물군들이 갑자기 출현한 현상으로
생명의 복잡성 증가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지만 이 사건 자체가 수많은 환경적 변수와 유전적 제약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했던 기적이었을 수 있다. 복잡한 세포 소기관의 형성, 진핵세포의 출현, 그리고 성적 생식의 발달 등은 각각 엄청난 진화적 도약이었으며 이 중 하나라도 실패했다면 현재와 같은 복잡계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필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즉, 생명체의 출현이나 기본적 진화는 흔할지 모르나 기술 수준에 도달한 문명은 필연적으로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메커니즘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외계 문명이 존재했다는 신호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별들 사이에 도달하기 전에 스스로 멸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목격하는 우주의 침묵은 과거의 수많은 문명들이 남긴 절멸의 경고음일 수 있다. 기술의 발전은 문명에게 힘을 부여하지만 그 힘을 통제할 지혜가 부족할 때 그것은 곧 자멸의 도구가 된다. 첫 번째 명백한 후보는 핵무기이다. 인류는 20세기 중반에 이미 자기 행성 전체를 여러 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했다. 냉전 시대의 상호 확증 파괴 뮤추얼리 어슈어드 디스트럭션 MAD라는 불안정한 균형은 기술적 우위가 곧 문명의 존속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가장 극적인 예시이다. 수백만 년이 아닌 단 몇 세대 만에 획득한 파괴력은 문명이 그 힘을 감당할 사회적, 윤리적 성숙도를 갖추기 전에 기술적 임계점을 넘어서 버렸음을 의미한다. 만약 수많은 외계 문명이 핵분열이나 핵융합 단계에서 서로 혹은 스스로를 파괴했다면 그들의 흔적은 우주로 퍼져나갈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태학적 붕괴의 위협이 있다. 지구의 기후변화는 현재 진행형의 실증적 사례이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인 대략 280파워츠 per 밀리언 ppm에서 현재 315파워츠 per 밀리언 ppm을 훨씬 상회하는 420파워츠 per 밀리언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구의 복잡한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식량 공급망, 물 안보, 그리고 대규모 인구 이동을 유발하는 문명 존속의 문제이다. 기술 발전이 자원의 유한성을 무시하고 무한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문명을 이끌 때 그 문명은 결국 자신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파괴하게 된다. 이 필터는 문명이 행성의 환경 용량 캐리잉 카파시티를 초과하는 순간 발동하는 일종의 자기 제한 메커니즘일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부상하며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은 바로 통제 불가능한 인공지능 아우터피셜 인텔리전스 AI의 출현이다. 만약 문명이 특이점 싱귤레러티에 도달하여 초지능 슈퍼인텔리전스를 만들어낸다면 그 지능의 목표 함수골 펑션 인류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문명은 순식간에 대체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닉 보스트롬, 닉 바스트럼이나 이엘리에저 유드코프스키, 일라이에저 여드카우스키와 같은 사상가들은 AI 정렬 프라블럼의 어려움을 지적한다. 인간이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시킨 직관과 도덕률은 수백만 년의 진화적 압력을 통해 형성되었지만 초지능은 단 몇 년 만에 그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다. 만약 이 필터가 기술 발전의 임계점에서 발생하는 인공적인 사건이라면 이는 가장 젊고 급진적인 문명들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는 운명일 수 있다. 우리는 현재 AI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시점에 놓여 있으며 이는 곧 필터와의 만남이 임박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 현재 딥러닝 모델의 파라미터 수는 수천억 개를 넘어서고 있으며 계산 능력의 증가는 엑사플롭스 엑서의 펠로피에스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가설은 문명의 에너지 사용량과 멸망 시점 사이의 상관관계이다. 물리학자들은 문명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그들의 발전 단계를 카르다쇼프 척도 카어데세브 스케일로 분류한다. 유형원 시벌러제이션 타입 1은 행성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이며 유형 2 타입 2는 항성 전체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단계, 유형 3 타입 3는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단계이다. 만약 어떤 문명이 유형 1에 도달하기 전에 스스로를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면 우리는 우주에서 유형 1 문명 이상의 신호를 결코 포착할 수 없을 것이다. 지구는 현재 대략 유형 0.73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에너지 소비는 매년 평균 1%에서 2% 사이로 증가하고 있다. 만약 이 증가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유형원에 도달하는 시점은 아직 수백 년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기술적 특이점이 이 시기를 극단적으로 단축시킬 수도 있다. 거대한 필터의 위치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외계 생명체를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를 낳는다. 만약 필터가 우리 뒤에 있다면 우리는 우주의 희귀하고 귀한 존재이며 우리의 생존은 기적이다. 이 경우 우리는 보존의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필터가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곧 닥쳐올 재앙을 예측하고 막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우주의 고요함은 우리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이다. 만약 필터가 우리 뒤에 있다면 우리는 다른 문명의 증거를 찾기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체의 출현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더욱 고양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터가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외계 문명의 증거를 찾는 것을 조심해야 할 수도 있다. 시어도어 소나임 시어도어 사지에임이 제시한 가설에 따르면 만약 필터가 우리 앞에 있다면 이는 우리가 우주에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를 보내는 행위, 즉 액티브 세티 액티브 SETI가 필터를 작동시키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숲속에서 큰 소리를 내어 포식자의 주의를 끄는 것과 같다. 다른 문명이 모두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일 수 있으며 침묵은 생존 전략이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천문학적 발견들은 더욱 복잡한 그림을 제시한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제임즈 웨브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JWST가 발견한 초기 은하들의 놀라운 성숙도는 우주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생명체 진화에 필요한 무거운 원소들 헤비 엘러먼츠를 충분히 빠르게 생성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필터가 초기 우주의 물리화학적 환경에 있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행성계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외계 행성의 다양성과 풍부함이 확인되고 있다. 킬러와 같은 연구자들은 외계 행성 대기에서 생체 징후 바이오 시그너처즈를 탐지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메탄, 산소, 오존과 같은 특정 분자들의 조합은 생명체의 활동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모든 데이터는 외계 생명체의 명확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의 한 연구는 특정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잠재적인 파스핀 신호를 검출하려 했으나 데이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포스핀은 지구에서는 생명활동의 강력한 지표로 간주되지만 비생물학적 경로 난바이올라지켈 페세이즈를 통한 생성이 배제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일종의 인식론적 딜레마에 갇혀 있다. 우주는 광대하고 조건은 충족된 것처럼 보인다. 통계는 외계 문명의 존재를 강력히 지지한다. 하지만 관측은 완전한 공허를 보여준다. 이 침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의 기적이 얼마나 희박한지에 대한 냉혹한 평가이거나 아니면 기술 발전이 문명의 수명에 가하는 잔혹한 한계에 대한 비극적 증언일 것이다. 만약 필터가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의 과제는 과거의 문명이 겪었을지도 모르는 파멸의 경로를 식별하고 피하는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한다. 우리는 기술 진보의 속도를 늦추어야 하는가? 아니면 기술 발전과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성숙의 속도를 강제로 가속화해야 하는가? 현재의 발전 속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예측이다. 예를 들어 컴퓨팅 능력은 무어의 법칙 무어즈로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약 2년마다 2배씩 증가해왔으며 비록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고 있지만 양자 컴퓨팅 퀀텀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를 우회하고 있다. 사회적 성숙은 기술 진보만큼 예측 가능하거나 기하급수적이지 않다.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집단 의사결정 능력은 기술적 능력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롤프 호머랄프 호머와 같은 사회학자들은 인간의 반응 시간이 느리고 단기적인 이익 추구가 장기적인 생존 전략보다 우위에 서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핵무기 이후 생물학적 무기, 나노 기술적 위험,
그리고 사이버 전쟁의 가능성은 문명을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들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 거대한 필터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종의 우주적 겸손 카즈믹 휴밀러티를 요구한다. 우리는 우주에서 유일한 지성체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혹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무수한 멸망의 과정을 겪을 운명이라는 가능성 모두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필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우리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외계의 생명체의 신호만이 아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수많은 문명이 별들 사이로 나아가기 전에 멸망했다면 그들의 멸망 패턴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데이터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데이터는 침묵 속에 숨겨져 있으며 그 침묵을 깨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운명을 따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이 외계 생명체 탐사의 가장 심오하고도 두려운 역설이다. 우주가 조용하다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섬뜩한 예고일 수도 있다. 우리는 미지의 어둠 속에서 발을 내딛는 모든 단계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